자, 어떻게 메이저 대회를 24번 우승한 선수가 단 한 번도 ATP 투어 인기상을 못할까요? 조코비치한테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키키올릭입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면서 ATP 어워즈 시상이 실시됐습니다. 따로 시상식이 있는 건 아니었고 ATP 홈페이지에서 수상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뭐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 고트인 노박 조코비치가 또 푸대접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조코비치의 ATP 어워즈 수상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보고요. 지난 한 주 내내 화제가 됐던 미국 CBS 60 Minutes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니키리오스와 보리스 베커가 난데없는 세대 전쟁을 촉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코비치는요, 2023년 ATP 어워즈에서 ATP 넘버1 수상 하나에 그쳤습니다. 연말 세계 1위에게 자동적으로 소요되는 것이라 큰 의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ATP 어워즈의 엑기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팬 페이버릿, 인기상과 스테판 에드버리 스포츠맨십상으로 불리는 페어플레이상입니다. 자, 인기상은 당연히 팬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탈리아의 야닉 시너가 받았습니다. 인기상의 과거 수상자 몇면을 살펴보면, 자, 2000년 초대 수상자로 브라질의 구스타보 쿠에르탱, 그리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러시아의 마라트 사핀이 받았고요. 로저 페더러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9년 연속 수상이라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2022년 메이저를 2개 먹은 라파엘 나달이 인생에서 딱 한 번 수상을 했고요. 자, 드디어 새 얼굴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야닉 시너였습니다. 자, 카를로스 알카라스보다 시너의 인기상 투표가 더 나왔다는 것도 의외였는데, 자, 메이저 3번 우승에 역대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서며 각종 현대 테니스의 대기록을 경신한 올해조차 조코비치는 이 수상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또 다른 엑기스 시상인 페어플레이상은 알카라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경기할 때마다 싱글벙글 웃고 친절한 행동을 많이 한 알카라스가 받았는데요. Oh, that's nice. He's just invited the ball kid in to join him. How sweet's that? Hi guys, it's Carlos Alcaraz. I'm so happy to win the Stefan Edberg Sport Machine Award. I'm especially happy that it's an award chosen by my colleagues in the circuit. It means a lot to me. So thank you all very much. 자, 페어플레이상은 동료 ATP 선수들이 투표하는 방식인데 조코비치가 주변 동료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셈이 됐습니다. 자, 조코비치도 약간은 열받은 것 같습니다. SNS에 ATP 어워즈를 저격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자, 올해의 코치상에 자신을 3번이나 메이저 우승으로 이끈 고란 이바니세비치 코치가 못 받아서 아쉽다는 뜻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4대 메이저 대회를 다 우승해야 이 상을 줄 거냐, 이렇게 못마땅한 뜻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조코비치 팬들에게 아쉬운 결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조코비치는 이미 기록적인 면에서 완벽한 고트로 등극을 했지만 인기와 선호도 측면에서 아직도 넘버1을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원히 못 찍을 것 같아요. 조코비치 인기가 실력에 걸맞지 않는 이유,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페더러와 나달의 선점 효과 이후에 등장한 제3의 세력이라는 점, 특히 역대 최고급 인기를 누리는 이 두 선수를 중요한 고비마다 발목을 조코비치가 잡으면서 빌런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각인이 됐다는 점, 거기에 동유럽, 변방, 세르비아라는 국적의 한계와 경기 중간중간 라켓을 두들겨 패고 감정 표현을 서슴지 않는 매너의 측면에서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조코비치는 최근에 미국 CBS의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60 Minutes에 나와서 자신이 왜 경기 도중에 화를 내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자, 조코비치의 멘털이 왜 넘사벽인가를 드러내주는 단면이기도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You know, you have your doubts and fears. I feel it every single match. I don't like this kind of a mindset that I see a lot in sports, like
just think positive thoughts, be optimistic. There is no room for failure. There is no room for, doubts and stuff like this. It's impossible to don't do buy that. that. You are a human being. The difference, I guess, between the guys who are able to be biggest champions and the ones that are struggling to get to the highest level is the ability to not stay in those emotions for too long. So for me, it's really relatively short. So as soon as I experience it, I acknowledge it. I maybe, burst, I scream on the court, whatever happens, but then I'm able to bounce back and reset. 자, 조코비치의 60미니스와 인터뷰는 뭐 큰 논란은 없이 끝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화제를 모은 부분도 많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화제는 닉 키리오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자, 키리오스가 과거 세대들의 레전드들에 대해서 거의 정면으로 디스하는 인터뷰를 밝혀서 한바탕 SNS상에서 난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키리오스가 밝힌 내용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과거 20-30년 전에는 게임이 훨씬 느렸다. 빅서버라고 해봤자 197에서 200km 속도의 서브를 넣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지금 220km를 지속적으로 넣을 수 있다. 예전에 보리스 베커 경기를 봤다. 그 사람이 그때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 기량으로 치면 지금 결코 그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 자, 서브앤발리도 220km 정도 강서브를 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조코비치한테 그냥 잡아먹힌다. 레이틴 휴이트가 서브앤발리의 대가였던 샘프러스를 과거 US 오픈에서 이겼는데 그 경기를 봤는데 샘프러스를 완전히 멍청이로 만들었다. 그게 서브앤발리를 리턴이 제압할 수 있었던 최초의 프로토타입 경기였다고 본다. 휴이트가 그랬는데 조코비치라면 어떻게 되겠냐. 대략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사자로 언급된 보리스 베커가 좀 발끈했는데요. 그랜드슬램 우승 한번 못해본 선수 입에서 나온 저 소리가 신빙성이 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키리오스는 또 거기에 또 반박을 했는데요. 나는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를 다 이겨봤다 이러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조던 시대에 가면, 마이클 조던 시대에 가면 경기당 50점은 너끈히 넣을 것이다. 스포츠 선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과장은 있지만요, 저는 스포츠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한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샘프러스가 지금의 조코비치 리턴을 결코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후 등장한 선수들의 스트로크 파워는요, 제가 보기에도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키리오스의 논쟁에 가장 큰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시대의 선수들과 업적을 비교할 수는 있을지언정 기량과 테크닉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펠레와 메시 축구 테크닉이 아마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메시가 1960년대 브라질 빈민가의 축구 환경에서 성장해서 60년대 제작한 축구화를 신고 60년대 잔디 상태에서 지금의 마법 같은 축구쇼를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리오스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건요. 자, 90년대 윈블던 잔디의 속도라면 샘프러스가 아마도 조코비치를 서브앤발리로 제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3년도 진짜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 시즌 결선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